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모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혁신성장 코리아 이 방송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유별히 많은데요. 그런 만큼 아주 독특하고 미래에 이렇게 생활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업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천연친구 제작 기업 에코스메의 석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부터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코스메의 석주윤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는 에콜로지라는 네네. 뜻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의류를 총칭하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환경을 의미하고 숨은 호흡하다, 숨쉬다 하는 친구. 그런 뜻으로.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석 대표님이 지금 대학에서 좀 후학을 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하기 전에도 이미 환경과 관련돼서 네. 아주 전문가로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 관련돼서 또 이걸 기업으로 연결시키고 네. 이런 데 있었는데요. 그 친환경적인 측면 그런 걸 좀 과거에 좀 이렇게 커리어패스와 함께 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과거에 그 석사 과정에 우연히 천연염색을 그 부전공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네네. 그 아름다운 천연 세계에 매료되어서 네네. 이 천연 염색을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체제나 색깔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좀 더 친환경 산업이 대중들한테 인기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회사 에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요즘 선풍적이라 그래요. 이게 대표 상품이 수풀리아라 그러는데요. 네. 여성 대표님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요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수풀리아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네네. 똑같은 의미로 네네. 숲 속에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수풀리아, 수풀. 네, 예, 예. 숲 속에 있는 공간 네네. 그런 뜻을 의미하면서 그 자연과 함께 네. 숨쉬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그 친환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는 게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친구가 아늑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접목시켜서 네. 에코스미 친구를 만드는 과정 같은 거, 요걸 좀 자연스럽게 좀 매칭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브랜드의 기술력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네네. 그 실에 사염이라는 건 실사자를 써서 네. 실에 사염하는 방식이 조금 특징인데요. 보통 전통 염색의 어떤 특징은 포염을 합니다. 네네. 간에 이제 그 포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손으로 염색을 하는 건데 그 염색의 그 시간과 또 발색력, 네네. 색의 발색력이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긴 네. 해서 저희는 실에 사용을 해서 그 기계 이제 기계로 해서 시간을 줄이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 회사의 사염의 어떤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염색을 전부 손으로 하면 우리가 알려진 식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를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많은 그 제품들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점에 의문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렇게 의문이 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예, 이게 직접 이렇게 염색을 한다는데 요새 염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 염색 과정이라든가 또 색깔을 낼 때 또 네. 친구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동결 건조한 감을 염료로 천연 염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재직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네네. 보통 섬유가 사이징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네네. 원단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네네. 저희는 천연 염료를 화학 보루 대신에 네. 이제 천연 염료 감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 냉동 건조한 감을 네네. 가지고 실에다가 코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사에다가 감을 코팅을 시키고 경사에는 다른 천연 염료로 가지고 경사위사 자카드 형태로 짜서 다양한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신 것도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있잖아요. 이 친구류가 중요하다 해서 네. 사실 그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정전기가 일어나서 네. 아주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에코스메 천연 염색을 했던 친구류가 네. 일반적으로 보기도 좋고 모아주는 화학 그 친구류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느끼거든요. 네. 신체가 조금 안 좋으면 정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네. 문제를 좀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화학 섬유는 네네. 염료 자체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편인데 저희는 이제 천연 염료인 감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감이 일반 염색을 하려면 상당히 발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그 포염이라는 전통 염색 방법으로 네. 거치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사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톤치드라는 향을 첨가해서 네네. 원단 위에 후가공하면 네. 그 코팅 바인드를 하죠. 네네. 감을 코팅하고 그게 피톤치드를 바인딩을 하면 정전기 발생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그 피부에 호흡하는 피부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금 서피드 회원님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이 네. 피톤치드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들려요, 사회적으로. 네. 피톤치드가 뭔지. 네. 뭐 물론 많이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대표님께서 피톤치드 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톤치드는 네네. 저희가 뭐 여러 학술 단체에서도 많이 임상 실험을 해서 발표를 한 사례들도 많지만 이 강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에서 네. 추출한 염료인데 보통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죠. 네네. 근데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이 다른 침엽수에 비해서 네. 4배 이상 강력한 그 항균력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슈가 아,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는군요. 네. 네네. 요즘 지카 바이러스 얼마 전에 있었던 네네. 지카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항균력을 사멸할 수 있을 만큼 예방이 되는 염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피톤치드 액을 추출해서 마이크로 캡슐화해서 캡슐 내백을 두껍게 하면 네. 항이 오래 발산이 돼서 네네. 어떤 후각적인 테라피, 향기 테라피까지도 이렇게 그 친구로 이어진다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친구에 보면 힐링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힐링 개념이 그쪽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힐링 친구 이런 게 하는데요. 네. 그거 관계에 있으면 더 특별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염색을 두 트랙으로 하는데 네네. 전통 염색을 근간으로 실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네. 천연 염료를 가지고 후염을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후염이라면? 이불을 디자인을 완전하게 맞춰서 마지막 공정 과정에서 네. 통째로 넣어서 전부 통까지 속에 있는 충전재까지 완전하게 염색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선염은 원단을 먼저 선염을 해서 선염은 디자인을 그런 하는 거고 방식이군요. 이건 네네. 반대적인 측면이죠.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해 거기 주시죠. 마지막 단계에 네. 피톤치드 캡슐, 마이크로 캡슐을 거기 바인드를 하면
향도 지속되지만 향기 테라피도 되지만 네네. 저희들이 요즘 세제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또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유발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피톤치드를 네. 바인딩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염색도 그렇고 네. 또 피톤치드 바인딩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어떻게 피톤치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네. 또 한 번 좀 친구로 빨면 네. 염색이 좀 제거될 수 있지 않느냐? 네. 피톤치드의 향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는 이런 쪽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자 네. 입장에서. 네. 그 문제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마이크로 캡슐 내백을 두껍게 함으로써 네네. 향을 우리가 입어보면 마찰이라고 하죠. 네네. 손이나 어떤 우리가 닿는 부분에서 네. 마찰이 생기면 그 캡슐이 깨지면서 향이 발산이 되는 원리인데 저희는 그 캡슐 내백을 두껍게 해서 바인딩 처리를 천연으로 또 합니다. 아. 바인딩 처리 방법은 저희가 보통 태국이나 이런 데 야자수 나무에 그런 수액 같은 것들로 그거조차도 천연으로. 네, 천연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올해 40회 정도 지속된다는 그 시험 성적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세제를 유일하게 저희 제품은 쓰지 않습니다. 아. 천연 섬유 린서나 또 세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향이 그 나쁜 화학적인 향과 섞이면서 천년의 고유 향은 낼 수가 없으니 네네. 저희가 그 세제도 쓰지 않고 그냥 물로 아. 예, 네네. 물로 세탁을 하고 또 향까지도 그냥 저희들이 돌리면 향이 그냥 지속이 되는 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염색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세탁을 좀 자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염색이 탈색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결료도라고 없으니까 합니다. 그런 네. 우려 같은 거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전통 염색은 네네. 염색에 물이 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결료도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색깔이 빠지지 않고 발색력이 좋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항상 퀘스트 마크를 저한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염색물이 안 빠지도록 만드는 건 실로 사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천연 염료인 감을 원료로 하면 감은 탄닌 성분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옛날부터 저기 감을 가지고 하는 염색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감의 그 주 원료인 탄닌 성분이 원단 위에 그 바인딩 처리를 한번 해주고 반복 염색하는 거와 똑같이 실에 사용을 하면 네네. 균일하게 그 발색력이 좋아지고 그 오염 같은 네. 그런 무늬도 없습니다. 시청자분이 문의해 준 게 또 하나 문제는 네. 화학 섬유는 사실은 어떻게 색깔 배분하냐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에 맞는 색깔을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도 네. 천연 염색은 그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혹시나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천연 염색의 그 전통 염색 방식은 네. 그 손으로 포염을 하다 보니 그 경사와 위사가 짜서 작화들을 만든다거나 네네. 그렇게 그 원실에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못하는 어려움이 단점? 있습니다. 네네네.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렵게 손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색깔을 구현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 반면에 저희 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경사에 그 감 염료를 대입을 시키고 네네. 위사에는 천연 염료가 여러 100여 가지가 넘는 천연 염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실에 염색한 것을 그 자카드 형태로 짜죠. 그러면 다양한 텍스처가 만들어지고 디자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염으로 한번 기술 개발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카드는? 네. 네. 자카드는 이제 네. 경사위사가 달라지면서 무늬가 생기는 것을 예, 그거군요. 얘기하는, 네네. 네. 옛날에 무늬가- 그 우리 선조들이 직조할 때, 네. 직조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하나 하지만 나중에 그림이 착 그려지는 거,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카드는 이제 네네. 우리가 1970년대에 네네. 그 미국의 자카드라는 사람이 그 자카드 직기를 개발했다 해서 네네. 자카드라고 이제 명명이 되었는데, 아, 네네. 네. 원단에 이제 그 경사위사가 달라지면서 네. 직조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늬가 생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우리 그 에코스과 수프리아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쪽에 아무래도 사업하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해외에서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창업을 하고 나서 네네. 처음에는 제품 개발하는데 몇 년이 3년 정도 걸리고 이후로는 지자체나 산업단지 공단의 도움으로 네네. 여러 박람회나 해외 개척단에 적극적으로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해외 이탈리아에도 가서 네네. 그 이탈리아 이트마 꼬모 지역에 있는 네. 이트마 백화점에서 네. 그 바이어가 상담 요청을 해온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감 원료로 한 이 실의 사염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이탈리아는 먼저 저희보다도 일찍 네. 사염에 맞아. 염색에 네. 뛰어들었고 저희보다도 훨씬 더 사염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네. 산업을 발전하게 된 도시이기도 하죠. 네. 나라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동남아시아 쪽 저희가 그 유일하게 감이 그쪽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고 한국 등지에서 80% 감이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그 감 원료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저희가 그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바이하고 얘기할 때, 너무 아름답다, 색깔이. 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저희보다도 그 친구가 네네. 훨씬 사이즈가 크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침구에 맞는 원단을 좀 제공받고 싶다 해서 제가 그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네네. 또 어떻게 그 수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야심차게 갔다가 물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그런 문제의 기술상이라든가 절차상의 어려움은 많이 극복하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침구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본 이렇게 대표님의 말씀을 네. 두면 다른 쪽에 좀 응용하면 되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침구류뿐만 아니라 네. 지금 가정에 뭐 곳곳이 환경과 접해야 되지. 네.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뭔가에서 각종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네. 어렵지.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응용 좀 네. 하는 문제, 네. 이런 뭐 의류 사업이라든가 뭐 응용 문제 이런 네. 것을 한번 계획이 없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침구류만 네네. 하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류를 해봐야 되겠다. 대학에서도 또 석사 과정에서도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아, 섬유 그렇습니까? 디자인 네. 전공을 하고 네. 이제 제가 평소에 잘하는 게 뭘까? 단순히 우리가 친구로만 홈 데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생활 문화를 접목하면 좀 더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가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으로 내추럴 어류를 제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로는 100% 자연 소재인 네, 네. 그 린넨이나 면, 마, 울 뭐 이런 것 같은 소재를 실크
이런 소재로 저희가 만들어서 한 숍에 침구 네. 그리고 의류, 생활소품, 홈데코 제품들이 네. 편집샵으로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생활 문화를 접목하는 형태로 상점 형태로 제가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으신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바이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큰 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뭐 생명과학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천연 섬유 네. 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항균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클린하게 한다. 네. 이런 데인데요. 이 천연 이 항균 작용이 많은 천연 그 이렇게 염색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식품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약품도 좀 만들어내고 네. 화학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접목시켜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너무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네. 생각이십니다. 네. 향후 저희 이제 그 선결 과제를 수립하고 나면 네네. 향후 저희 사업 방향 목표는 펜백으로 하는 그 화장품 그런 것들도 아, 저희가 화장품 그리고 있었어요. 생활 건강에 맞는 바이오 아. 그 어린이 그 유아용 세제라든지 유아용품들. 네, 네네. 세제라든지 요즘 강아지 음. 그 뭐 고양이 펫 이런 네네네. 것들을 많이 키우는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그 뿌리는 액체들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액체들 이런 것들을 천연 소재를 가지고 천연 염료를 가지고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다 그랬는데요. 네. 그런 욕심을 좀 이렇게 좀 다 구체화시켜서 네. 이렇게 그런 쪽에 좀 기업을 이렇게 네. 한번 톡톡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좀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시청자분한테 만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청자를 보시면서 네.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생활 문화를 접목해서 오프라인을 형태로 하다 보니 자유로운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숍이 되니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게 또 새로운 숍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상당히 오프라인보다도 매출 외형이 커져가는 시점에 오프라인도 함께 같이 어우러서 온라인하고 같이 저희가 매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의 한 카테고리는 피톤치드 펜백 수액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바이오 생활 건강 그리고 유아들 세제라든지 또는 고양이 그리고 또 펫 그런 세제들을 친환경 원료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것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수출을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이 단순히 내수 시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리아 제품이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석대 대표님이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실천해서 네. 이 방송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기업이 좀 일취월장하면 또 보시거든요. 네. 그때 좀 반가운 모습으로 네. 다시 시청자분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에코스메 석준 대표님과 인터뷰 아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의 필요한 대목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렇게 활용하는 기업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이 에코스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제품 자체를 좀 애용하셔서 이 기업이 한국의 전통을 알리고 한국에 대해서 탄탄한 기업과 함께 세계적으로 우리의 우수성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하시기를 당부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